교수님께서는 이제 가족 상담 네. 이론을 기반으로 상담을 진행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족 세우기 방금 얘기하신 그래서 이 기법이 이제 교수님의 굉장히 핵심 기법 중에 하나라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이 가족 세우기라는 것이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족에 할 수 있는 뭐 이유나 이런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상담에서 이제 상담은 사실은 개인 상담으로 시작이 됐죠. 그래서 가족 상담은 나중에 이제 상담 분야에 도입이 됐어요. 초기에는 너무나 개인 자기 자신을 스스로 봐야 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뭔가 그 변화시키는 것들을 노력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개인의 힘으로만은 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 가족 상담이 발전이 됐어요. 그런데 가족을 다룬다라는 것은 또 다른 관점, 또 다른 어떤 특징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란 전체 구조를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변화의 어떤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게 체계론적 가족 상담이에요. 체계론적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조가 나오는데, 구조가 나쁘면 사실은 개인적으로 아무리 덕망 있고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체계 전체 구조를 바꿔놓으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자기의 좋은 점들을 발휘하면서 잘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구조를 볼 수 있는 게 가족 세우기예요. 가족 세우기는 뭐냐면 가족 구성원이 어떤 심리적인 구조였는가를 물리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가까웠어 하면 가깝게 놓고, 우리는 정말 한 식구였지만 마음이 굉장히 멀었어. 아버지는 우리 집안에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럼 원외로 좀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의 구조를 세워놓으면 정말 희한하게 그 가족이 함께 살면서 느꼈던 감정들이 훅 다 올라와요. 그러면 가족 세우기에서 중요한 거는 해결책, 뭐 분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감정을 만나서, 엄마 나 이럴 때는 엄마 많이 부담스러웠어. 아버지가 참 많이 미웠어요.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미워한 거는 엄마가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 대화가 진짜 대화라는 거예요. 그냥 효로 뭐 덮어놓고 좋게 이게 좋은 대화가 아니라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놓는 것이 가족 세우기라는 거죠. 이건 저는 정말 수십 년을 하고 있고, 근데 할 때마다 거의 기적 같은 경험인데, 저는 이제 특별히 그런 그 가족 세우기를 하기 위해서 더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는 개인 가족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코워커들이 가족 세우기를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항상 매 사례 진행할 때마다 한 10명 이상이 함께 참여를 하셔요. 그러면은 거기서 가족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 가족의 어머니 역할, 아버지 역할, 자녀들의 역할을 제 코워커들이 해주시는 거죠. 정말 신기한 거는 그 가족이 자기의 가족 구조를 세워놓으면 이 코워커들이 이 가족을 사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건 얘기 들어봤자 한 시간 정도 이 가족의 호소 내용을 들었을 뿐인데, 그 감정들이 다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수없이 그런 피드백을 받았는데, 가족들이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저희 집 오셔서 몇 날 며칠 CCTV 보셨어요? 어쩜 우리 가족이 쓰는 단어까지 이렇게 일치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정말 신기했어요 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거는 구조가 주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 구조가 되면 누구라도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그 자체가 위로가 돼요. 내가 나쁜 게 아니었구나. 아버지가 나쁜 게 아니었구나. 저런 구조가 되면 아버지가 저런 모습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이해도 되면서 아주 다각적으로 가족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좋은 구조를 찾아가는 게 결론인 거죠. 가족의 좋은 구조를 찾아가서 가족들이 좀 더 편안하게, 그렇지만 좋은 감정들을 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찾는 거, 이런 것들이 제가 하는 가족 상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상담에 대해서 정의하시는 게 저는 이제 인상적이었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과정을 상담이라고 이제 정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의미에 대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저를 찾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본인들의 아픈 모습, 부족한 모습, 조금 예쁘지 않은 모습을 이야기하시죠. 절대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 사람이 그렇구나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분들은 여태까지 살아오셨으면 어마어마한 자원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었는데 지금 갈등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내가 이런 점이 부족해요. 이런 상처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날 이렇게 해줬어요.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거는 항상 더 많은 긍정적인 부분들을 베이스를 깔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아픈 거를 치유하고 갈등을 해결한다라고만 생각하면 일이 참 재미없을 것 같아요. 버겁고 지치고 소진되고 뭔가 이런 일일 것 같은데 이런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좀 신이 나고 긍정적이고 뭔가 그 상담이라는 시간들이 조금 더 좀 좋은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저의 힘은 사실은 저희 어머니한테서 제가 받은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냈어요. 참 제가 본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본 분들 중에 최고의 긍정 리프레이밍을 할 수 있는 대가이신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일이 많아도 정말 행복하다. 내게 건강과 이런 일할 수 있는 것을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저한테 조금 배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다행히도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제가 안정애착을 경험한 것 같아요. 정말 사랑으로 잘 키워주셨고 그래서 저의 자존감이나 타인에 대한 믿음들이 좀 근본적으로 있는 편인데 그 관점을 가지고 내 남자를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부정적이고 힘없는 분으로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작업을 좀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아마 이제 선생님을 롤모델로 삼는 상담사분들도 되게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상담 공부를 하시는 뭐 예비 상담사 분들이나 상담사 분들에게 뭐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군요. 상담을 공부하시고 상담사가 되시려는 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는 거,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 네. 누군가를 믿어주고 누군가의 좋은 점을 찾아주고 그러면서 좋은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른다라는 거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나 부족함 이런 거에 신경 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면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롤 모델이라 그래서 어떤 롤 모델을 흉내낼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분들이시다라는 거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향기와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있으셔서 여러분들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찾아가는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좋은 상담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